자, 7번 문제. 다음 무접점 논리회로가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위에 무접점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아래의 시퀀스를 완성하시오. 이거는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거보다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볼게요. 요거 오화죠. 제가 항상 요거 적을 때 이렇게 오화라고 적어 놓고 요거 not이라고 적어 놓고 요거 and라고 적어 놓고 시험 보시라고 항상 얘기 드리죠. 이렇게 좀 적어 놓고 보세요. 오화는 논리 합이고요. and는 논리 곱이 되겠죠. 이렇게만 적어놔도 웬만하면 잘 안 틀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PB1이고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 결과로서 나온 게 피드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드백으로 들어가면 요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자기유지 접점이다. 이게 자기유지 접점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나왔을 때 그 출력이 자기유지로 들어가는데 보통 자,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RL하고 GL이 있는데, 자, 요 RL과 GL을 이렇게 보지 말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식은 요거는 따로 없어야 되고요.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에 의해서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MC에 의해서 얘가 된다. 또는, MC가 여자일 때 얘가 된다. 또는 MC의, 뭐에 의해서, 비접점에 의해서 얘가 동작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게 좀 더 명확하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보셔도 뭐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MC라고 하는 요 결과 있죠? 요 결과에 대한 값이 요게 결과가 MC라고 보고 요게 피드백으로 돌아서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리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PB1 플러스 C 여기에 그리고 자, 뭐가 됩니까? AND잖아요. 그러면 도트. 자, B접점이죠. 자, PB2의 B접점. B접점은 여기가 바가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MC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RL로 나오는 거죠? 요게 다시 또 RL로 나오는 거고, 요 놈의 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의 바라는 건 이 전체의 바. 그래서 MC 바가 되는 거죠? MC 바가. GL이 되는 거죠. 이 전체의 바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이 나오게 돼 있겠네요. 논리식이. 그래서 이걸 좀 잘라서 보면 여기를 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컴마 MC가 뭐가 된다? RL이 되는 거죠. 그래서 RL은 MC의 A 접점, GL은 MC의 B 접점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 다음에 유접점 회로를 완성시켜 볼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요게 바로 뭡니까? 요 부분이 논리 합이죠. 플러스 오화 회로죠. 그러면 오화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 앞에 나온 PB1이 되고 요 MC에 대한 출력으로서 여기가 MC 자기유지 접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오프 시켜야 되니까 B접점이 돼야 될 거고 얘가 바로 뭡니까? PB2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AND 회로죠. 자,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AND가 되고요. 결과. 자, 요 밑에가 출력인데 요 결과로부터 뭐가 나온다? MC가 나오고 그 결과로부터 RL이 나오고 요 MC의 B접점에 이 결과의 B접점, MC의 B접점에 의해서 GL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뭐다? MC의 B접점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적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MC라고 이렇게 적고 다시 A 접점 여기는 MC라고 적고 다시 B 접점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접점이 B 접점과 A 접점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에 대한 논리식을 쓰셔. 이거는 앞에 제가 적었어요. 이미 앞에 여기 적었던 이 내용이 논리식이죠. 그래서 논리식 앞에 적었던 내용 바로 자, 요거 MC, PB1과 MC, 두 개가 오화 회로로 돼 있고, 그놈과 PB2에 대한 not이죠. not이 AND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L 램프는 MC A 접점이고, GL 램프는 MC B 접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신출로 보기에는 좀 너무 기존에 있었던 문제랑 유사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냥 유사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나온다 그러면 다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문제 중에서 이렇게 배점이 적당하게 나온 문제가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엄청 쉬운 스탠다드 문제가 나왔죠. 다음 표와 같이 어느 수용가에 A, B, C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이 700kW이다. 이때 수용가의 부등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구하는 겁니까? 부등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부등률에 대한 식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부등률이 뭡니까? 등자라는 게 같을 등자, 부자라는 건 아니 부자, 같지 않은 정도의 개념을 부등률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뭐가 나와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두 수용가 또는 세 수용가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동시간대의 전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나와요?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그대로 한번 저희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우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얼마로 줬습니까? 배전선의 최대 전력을 700으로 줬죠? 그래서 여기가 7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수용률이라는 식이 있죠? 수용률은 바로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 이거를 저희가 뭐로 표현합니까? 수용률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식을 가지고 최대 수용 전력은 바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식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아마 틀릴 가능성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0.6 플러스 500 곱하기 0.7 플러스 500 곱하기 0.78 해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를 쳐주시면 답 나오죠. 그래서 몇 나온다? 1.4가 나오죠. 이렇게 간단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이 문제도 맞추고 오셔야 합니다. 이런 거 틀리고 오시면 맞출 게 없어요. 다음 나온 문제는 이제 9번 시퀀스 문제인데 정역회로죠. 예, 시퀀스 정역회로.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유도 전동기의 정역 운전의 미완성 회로도이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주회로 및 보조회로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전자접촉기의 보조 AB점에서는 전자접촉기 기호와 함께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AB 접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AB. 요 AB에 대한 접점 표시를, 보조 접점 표시를 반드시 해라. 만약에 여기 보면 F다. F면 A 접점이면 다시 A. 만약에 B 접점이면 다시 B.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 그림이 있죠? 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선 저희가 정역회로는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정역회로를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L1, L2, A3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1, 2, 3, 1, 2, 3라 하면 여기도 1, 2, 3 위에는 같게 만들어주세요. 1, 2, 3 그리고 항상 여기를 이렇게 큰 점으로 이렇게 컴먼 됐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자, 밑에는 가운데 거를 이렇게 기준 잡아요. 가운데 거를 기준해서 1번하고 3번을 바꿔준다. 그래서 1번이 3번으로 연결되고 3번이 1번으로 연결되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요 접점이 우리 역회로 접점에 대한 형태가 되죠. 하나를 가운데 걸 기준으로 나머지 둘을 요렇게 그린 게 제일 깔끔해요. 자, 요 상태에서 조건을 잠깐만 볼게요. 조건을 볼게요. 자, 동작 조건. 자, F, 동그라미하고 F로 되어 있는, 자, 이 표시를 정회전용 릴레이를 하고,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고 R로 되어 있는 이 표시를 역회전용 릴레이, 즉 전자접촉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회전을 하다가 역회전을 하려면 전동기기를 정지시킨 후에 역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로크 접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럭, 그죠? 동시 투입 방지, 동시 투입 방지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다음 내용. 자, 정회전 시에는 정회전 램프. 자, 정회전 램프를 W. 예, 정회전용 램프를 W라 하고요. 그리고 역회전용 램프를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 램프를 G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부하 시, 자, 과부하 시 뭐가 동작이 되냐면 열동계 전기 THR이 동작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THR이죠. 이 부분을 열동계 전기라고 해요. 열동계 전기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1번이면 1번과 3번에다가 열동계 전기를 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열동계 전기 안에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에 열동계 전기의 바이메탈이 있는 게 1번과 3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부하 시 열동계 전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정지되고 정회전용 램프와 역회전용 램프는 소등되며 정지 시의 램프만 점등되도록 한다. 자, 스위치를 누름 버튼 스위치 온용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온용 두 개라고 하면 이 온용 두 개를 저는 푸시 버튼이니까 PB1 그리고 PB2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뭐 on1, on2 이렇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접촉기의 보조 A 접점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FA, RA를 각각 한 개씩만 사용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접점을 뭐라고 합니까? FB 두 개, RB 두 개. 그러면 A 접점은 하나, B 접점은 두 개를 사용하여 그림, 시퀀서도의 그림을 완성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F라인이 뭡니까? 정. 요게 정이고, R라인이 뭡니까? 여기죠. 그러면, 자, 요게 푸시 버튼이 갈 겁니다. 요게 푸시 버튼. 요걸 PB1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자기 유지 접점 FA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다? 예, 동시 투입 방지라는 인터로크 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터로크 접점이 뭐를 바로 얘를 소자를 시켜버리면 이 라인이 다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는 RB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반대로 자, 역회전이죠. 역회전 푸시 버튼 PB2가 되고 여기도 자기 유지 접점 RA가 되고요. 여기도 인터로크 접점 바로 F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GL 램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GL 램프 쪽은 바로 요 B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R, 이거는 F로 먼저 적을게요. 순서대로 적으니까 F, B, 그리고 여기는 R, 예, B. 그래서 B접점 두 개, F, A 접점 하나씩 들어가면 되죠. 전류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푸시 PB1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자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자, PB2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동시 투입이 안 되게끔 인터로크 접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는 동시 투입 방지 회로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내용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100점이 지금 10점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100점 10점보다는 7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여기저기 이제 봐가면서 이렇게 100점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7점이 되고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4점짜리가 한 5점짜리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점.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문제가 바로 나왔던 문제죠. 머레이 루프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 방법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 개의 접지판 상호 간에 저항을 측정하는 값이 그림과 같을 때 G1, G2 사이의 전압을 30, G2, G3의 저항을 50, G1, G3 사이의 저항을 40이었다라고 하면 G3의 접지 저항은 몇 옴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AB. 자,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RBC.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RCA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느 지점, 바로 이 지점, 이 A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저항을 제가 RA라고 하면 요 RA는 2분지 1에 자, 요 A점과 접하고 있는 요 A점과 접하고 있는 부분 있죠? 바로 요 두 부분. 요 두 부분은 합을 해줘요. 그래서 RAB 플러스 RCA를 하고요. 얘와 접하지 않는 부분, 바로 요 부분이죠? 요 접하지 않는 부분을 뭐 해준다? 빼기를 해줘요. 그래서 빼기 뭐가 된다? RBC. RBC를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다 적을까요? 마이너스 RBC.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딥니까? 바로 이 G3. 요 G3에서의 뭐를 구하자? 접지 저항을 구하자라는 거죠. G3. 예, 그러면 그 G3에서의 접지 저항에 대한 식 바로 뭐가 됩니까? 3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얘가 3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 즉 얘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자, 요 부분 요거 연결되어 있고 요 부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요 40하고 요 50은 합이 되고요. 40하고 50은 합이 되고 자, 얘와 마주보고 있는 요 30은 뭐가 된다? 빼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내 주시면 30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사 필기 때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그냥 출제가 돼서 너무 반가운 문제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력공학에서 나왔던 지선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얘는 좀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430 미리스퀘어 ACSR의 반지름 R은 14.6mm인 송전선이 그림과 같이 수평 배치되어 완전 연과된 1회선 송전선로라면 자, 등가성간거리, 작용 인덕턴스, 작용 커페이턴스 세 가지를 구하라. 8점짜리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계산 문제는 한 2점 될 거고요. 복잡한 계산 문제 얘네 두 개는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등가성간거리 요소를 다른 말로 기하학적 성간거리라고 하죠. 이 등가성간거리를 다른 말로 기하학적 성간거리. 보이진 않아요. 즉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에 동일한 선간거리를 갖고 있다. 뭐가 됐을 때는 연가가 됐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씩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D고 여기가 D면 얘와 얘 사이가 얼마입니까? 2D가 되죠. 그래서 기하학적 선간거리를 구하는 식 D0는 n제곱 루트에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곱하기 D4 곱하기 땡땡땡땡땡 n개만큼 가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나옵니까? 바로 3개가 나오니까 3개, 여기가 하나, 둘, 3개가 나오니까 세제곱 루트가 되고요. 요 D1이 지금 D가 되고 D2가 D가 되고 D3가 2D가 되니까 요거 정리한 게 세제곱 루트 2에 뭐가 됩니까? D가 된다 이렇게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 그대로 8.5m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0.709가 나오고 얘가 10.71m가 되죠. 그래서 10.71m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이걸 L2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자 0.464605 로그에 미치 10인 로그죠. 그래서 R분의 D 단위는 밀리 헨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 LM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어서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아까 구했던 이 등가성간거리 여기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등가성간거리를. 그리고 이 R은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여기 14.6mm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로그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위아래가 단위가 같아져서 상수가 돼야 되는 차원을 갖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밀리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10의 3승을 하여
밀리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1.369가 나와서 1.37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문제도 작용 정전 용량인데 이거 많이 빠졌어요. 단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식이 자 0.0213 로그 바로 R분의 D가 되겠죠. 똑같이 얘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0.02423 그리고 여기도 10의 3승을 해서 밀리로 맞춰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기 찍으시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8.4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게 바로 보다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메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0.0002 몇 개야? 여기가 3이면 하나, 둘, 세 개 적히면 된다 그랬죠? 8, 4, 2, 1, 땡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소수점 몇째짜리? 넷째짜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다섯째 짜리가 여기잖아요. 요거 반올림하면 여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0.0083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